자,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전면전 대상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타 강사들이죠. 이게 이 정부는 일단 뭐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그 메신저라든지 그 행위에 연관돼 있는 사람을 때려잡아요. 그래서 지금 사교육 관련해갖고 윤석열이 잘못 던진 공에, 그러니까 천공이 던진 공을 윤석열이 트래핑을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갑자기 사교육 쪽으로 이 모든 화살이 돌아갔거든요. 심지어 조선일보는 이른바 스타 강사인 분의 SNS를 털어서 그걸 기사로 그대로 썼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시계를 차는지, 어떤 작품을 샀는지, 이런 기사도 있던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이상한 게 지금 강사들이 뭐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이 일타 강사들은 SNS도 하고 굉장히 팔로워도 많고 인기 있는 사람들인데 수백억 수익을 올린다는 건 이미 오래된 적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반기를 드니까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언론에서 조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이상한 게 같이 회의를 하나요? 사진이 같아. 편집회의를 같이 하나 봐. 억대시계 차고 수업 일타 강사 논란에 점점점 이거 있고 그나마 세계일보는 이 약간 뭐 비판하는 쪽인데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조선일보 여기들은 왜 이렇게 똑같은 사진을 쓰면서 억대시계 차는 현우지, 억대시계 차고 수업, 억대시계 차고 수업하더니 뭐 이런 식으로 강사들한테 뭐라고 하고 있어. 시계 전문가로 봤을 때 이게 뭐야? 부러운 시계긴 하네요. 저 파텍 필리트 저거. 뭔데요, 저게? 저게 이제 원래 샀으면 한 1억 한 4, 5천 정도에 살 수 있는 건데 지금은 3억 5천을 줘도 못 구하는 그런 시계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 강사들을 때려잡으면은 뭐 조용할 수 있나? 아니 그리고 이미 난리가 났어요. 윤석열 한마디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강남에서 일타 강사 되기만 하면 다 저렇게 돈을 버는 줄 아는데 저것도 사실은 일종의 이제 적자 생존 내지는 저 오로그 원이에요. 저 안에서 1등이 돼야만 수강생이 몰리고 인강이 따라옵니다. All or nothing. 네. 그러니까 위너 테이크를 노린 거야. 그러니까 일타 강사는 늘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왜냐면 그보다 높은 적중률, 높은 실력을 보여주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분들의 스트레스나 노력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 사람들 뭘 잘못했어? 그러니까 학원에서 강의해서 돈 벌었는데. 아니 니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을 잘해서 인정을 받아서 수많은 수험생들이 몰리고 네. 인강이나 오프라인 강의나 교재 판매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단 말이야. 누가 이 사람이 표절을 했으면 그렇게 돈을 벌었겠어? 김건희처럼? 표절을 했어. 주가 조작을 했어. 뭘 했어 도대체? 자기 노력으로 지금 아니, 뭐 퇴직금을 50억을 받았어! 얻은 거고 이게 오래 유지 못 돼요. 2, 3년 안에 또 다른 스타가 나타나면 그렇죠. 또 조용히 사라지게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네. 근데 국짐에서는 이 일부 강사의 연수입 수백억 공정한가? 범죄, 사회 악이다. 아니 뭐 이러면서 김건희의 60억 현찰은 공정해 지금? 이 기사 네이버 댓글 보셨어요? 저 댓글이 궁금해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야, 30대의 퇴직금 50억은 정당하냐? 정관들 1년에 수백억씩 버는 거는 정당하냐? 왜 니들 공산당이냐?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인데 왜 이걸 가지고 난리냐? 니들부터 그럼 쳐라. 이런 얘기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결국 이게 이분들이 혼자서 이걸 다 독식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분들 일타 강사 안에는 보조 강사분들이 많으면 10명, 20명씩 있고 이분들이 주로 돈을 버는 거는 이게 인강에서 나눠 먹는 부분하고 교재 판매비예요. 출판을 통해서 버는 거거든. 네. 이 사람들 하나가 거대한 출판사인 겁니다. 근데 이걸 갖고 마치 광고만 해갖고 그러니까 강의만 해갖고 돈을 버는 정말 편하게 돈 버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지금 하는 골드. 짓이 뭐하고 똑같냐면 중국이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시진핑 3연임 직전에 어떤 작업들을 했냐면 빅테크 기업들 막 치면서 부동산 기업들 막 치면서 사교육 관련해서 막 쳤어요. 그러고 나서 연예인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화가 나 있고 살기 어렵고 그다음에 혹여라도 정치에 관심을 가질까봐 판빙빔이 대표적으로 쳤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연예인 스캔들을 일으켜가지고 얘들이 세금을 탈루했다는 등 그래서 대중의 미움과 관심이 연예인들을 향하도록 시선 돌리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지금 그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경 거예요. 정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육 부분 안에서는 얘네들의 이러한 몰아치기가 안 통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업계 안에서는 이미 이게 정평이 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저 강사에 대한 어떤 개런티만 더 높여주고 홍보? 지명도만 더 올려주는 역공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애들 입장에서는 뭐야 우리 선생님 그럼 강의 못 듣지 말라는 거야 뭐야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결국은 학교 공교육 안에서는 지금 변화하고 있는 그 수능의 앞으로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걸 이미 선언을 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평가원장이 그만뒀잖아요. 네. 평가원장이 그만둘 때는 그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 지금 현재 학교 교육이라든지 학교의 컬리큘럼을 따라가게 되면 정상적으로 시험 볼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없어지니까 뭐라고 소문나는 줄 알아요? 야, 이제 난이도도 달라지고요. 출제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절대 못 배웁니다. 준 킬러. 말하자면. 앞으로 윤석열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전혀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킬러는 없지만 킬러는 없지만 준 밥만 킬러. 죽이는 준 킬러. 왜냐면 변별은 해야 되니까. 이런 준 킬러 문항들을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그러니까 어제 네, 그 입시 설명회에서 한 강사가 어머님 저는 친윤 문제 많이 넣겠습니다. 친윤 문제라는 단어까지. 윤석열 관련한 문제 많이 넣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어머님 저는 친윤 문제 많이 낳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설명회장을 가득 메운 학부모들이 빵 터졌습니다. 이 강사는 윤 대통령이 싫어하는 킬러 문항을 덜어낸 친윤 문제 한 90% 넣고 혹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냐 걱정할 수 있으니 반윤 문제 반윤 문제도 10% 섞어서 교재를 만들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근데 이 선생님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니에요? MBC가 걱정되네요. 실명을 안 밝혔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요 찾아내려고 찾아낼 해도. 것 같은데요. 네.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 정부가 몰아간다고 윤석열이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이 강사를 스타 강사를 세무조사를 하고 강도 높게끔 뭐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서 지금에 있는 학생들의 불안이라든지 불만을 절대 되돌려 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와가지고 윤석열이 한 말은요 바이든 같은 얘기였고요.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거고 원래 하던 대로 할 거예요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믿어? 이미 이제 수습이 안 될 지경에 들어왔다는 거지. 하던 대로 할 거면 그 사람들 왜 다 자르고 지금 감사하고 난리야 어떡해? 아니 지금 말이 안 교육부까지 전체적으로 감사를 한다니까 교육부가 뭔 죄가 있냐고. 이런 사태가 확대되도록 네가 왜 이걸 못 막았어 그러고 교육부를 조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기사 한번 봅시다. 네, 국무총리실이 평가원 감사를 교육부까지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6월 모의평가가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하지 못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교육부와 평가원을 감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일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윤석열의 지시를 안 지킨 경위조사. 근데 6월 모의고사 결과는 28일에 나옵니다. 아직 결과도 안 나왔어요. 안 지켰대. 결과는 안 나왔지만 안 지켰대.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윤 정부가 학생들의 부족한 변별력을 올리기 위해서 네. 친윤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성향조사 같은 걸로 가산점을 주는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를 찬양하고 이런 쪽에 의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한테 가산점을 주는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저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드라마 시리즈 중에 방과 후 전쟁 활동이라고 하는 드라마 시리즈가 있습니다. 외계인이 침공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투를 할 수 있는 군병력이 전부 다 몰살을 당해서 모자라니까 수험생들한테 수능을 멈춰놓고 이 외계인이랑 싸우게 되면 수능 입시에 가산점을 준다고 했고 얘네들을 군인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다가 결국은 다 죽는 그 안에서 내부 붕괴가 일어나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나중에 진짜로 이런 식으로 별 희한한 가산점으로 수능에다가 영향력을 주는 방식의 아이디어를 꼭 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중국도 공산당 위원회에 가입하면 학생 때부터 가입하면은 가산점 줘가지고 대학을 가죠. 대학뿐만 아니라 취업에서도 가산점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당원 가입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학생들 위주로. 예전에는 아무나 당원을 안 받아줬어요. 당 간부의 자제 아니면 일반 노동자나 학생이나 이런 걸 못했기 때문에 평민이 당원이 될 수 있는 길은 10년 동안 군대를 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원 입대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문호를 많이 개방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필터링을 해갖고 거르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학교 내에서 굉장히 모범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도 공산당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돼요. 거기에 소조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공산당 당원이 1억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1억 명이 저는 많지 않은 거예요. 생각보다 왜 안 그럼 많지? 당원만 되면 그냥 꽃길인데 왜 꽃길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로. 취업이나 그래서, 승진해서 꽃길이 열리는데 잘 안 받아주거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어차피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졌고 박사를 외국에서 따고 들어와도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중국은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내가 철저하게 공산당 당원으로서 성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중국이 더 희망이 없어지는 저는 그래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공산당에 어려서부터 충성을 다하는 애가 그렇지. 출세할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아까 중국 내에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크겠냐고요. 저는 그래서 왜 우리가 그 해외여행을 갔을 때 중국인들 정말 못 배우고 무식하다고 얘기하는데 특히 50대, 60대 이 나이대 사람들 너무 무식해 막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딱 그 세대가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세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내피셜인데 앞으로 학생들의 무도 활동, 무술 수련이 가산점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공컵 무술대회 같이. 왜냐면 천공이 자기가 수능 대학 가는 방법을 내가 완전히 바꿔놓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육자들 중에 체육인을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술인들, 체육인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무술을 하는 사람들을 교육계에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에 있는 사태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국진당 그때 조국 전 장관님 관련해가지고 겁난 벌어졌을 때 대학생들이 국진당 편에 서가지고 조국 전 장관이 촛불 시위했잖아. 가족을 정말 난도질하는데 앞장섰잖아요. 전위대처럼. 그 짓거리 한 이유가 뭐겠어요? 걔들 다 한 자리씩 보장받고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런 식의 전위대들 자발적으로 굉장히 저는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투표에 관심 없는 고3들에게 그리고 학원 선생들에게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일찍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다시 한번 깨우쳐줘. 우리 굉장히 경이 아니지 룬이 굉장히 잘했습니다.